스페인 꼬르도바에서는 메스키타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는데 숲처럼 들어선 수많은 기둥들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왜 이렇게 기둥이 많은 것일까요? 게다가 이 건물은 중세 이슬람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로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였는데 이런 건물이 왜 하필 유럽인 스페인에 있는 것일까요? 메스키타는 스페인어로 모스크라는 뜻이기에 이 건물은 메스키타 대성당이 아니라 모스크 대성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당이었던 건물이 중세의 모스크로 바뀌었고 이후에 다시 성당으로 또 바뀌었기에 모스크이면서 성당인 아주 복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중세 700년간은 이슬람 세계에 속했습니다. 8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바다를 건너와 처음으로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고 15세기에는 마지막 이슬람 왕조가 기독교 세력에 의해 멸망하기에 약 700년간 스페인은 분명 유럽에 위치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유럽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이슬람 왕조를 세운 압드 알 라흐만 1세는 꼬르도바 왕국을 세웠으며 이때 수도가 바로 꼬르도바였습니다. 784년 원래 교회였던 곳에 모스크가 지어졌기에 기둥들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건축임에도 기둥과 주두는 이슬람 양식이 아니라 고전주의 양식입니다. 기존 유적의 자재를 재활용한 덕분에 압드 알 라흐만 1세가 이 모스크를 처음 짓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압드 알 라흐만 1세는 오늘날의 시리아에 위치해 있던 우마야드 왕조의 계승자로 먼 길을 도망쳐 나와 꼬르도바 왕국을 건립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이 모스크는 그의 고향 다마스쿠스의 우마야드 대모스크와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꼬르도바에서는 재활용한 기둥 위로 어떻게 모스크를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높은 천장을 만들기 위해 기둥 위로 기둥을 하나 더 올리고 그 위에 아치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옛날 기둥이 더 얇은 데다가 높이가 높아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치를 이중으로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높은 천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유려한 이중 아치가 다른 유사 건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꼬르도바 모스크만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만약 아치가 한 단이었다면 천장이 훨씬 낮아져야 했을 것이며 실내의 개방감도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물론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각에서는 스페인에 이미 존재했던 로마 시대 수도교 유적에서 유래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편 아치는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붉은 벽돌과 노란 석재를 번갈아가며 쌓은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은 조금씩 증축되며 점점 커졌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예배 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꼬르도바는 오늘날의 스페인의 수많은 도시 중 하나이지만 중세에는 인구수로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대도시로 성장합니다. 한때는 꼬르도바 내에 모스크가 1600개나 존재하였다고 하며 그중 이 건물은 꼬르도바를 대표하는 모스크였습니다. 따라서 작은 크기로 지어졌던 모스크가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모스크를 더 확장할 때 원래의 건축 계획을 거의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며 확장한 것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인지 내부에서는 어느 부분이 먼저 지어진 부분인지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초에 유적의 기둥들을 재활용해서 모스크를 처음 지었다고 했는데 확장할 때도 그런 기둥들을 구해와서 비슷한 방식으로 공간을 넓혔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떤 기둥은 마치 땅에 묻혀있는 것만 같고 또 어떤 기둥은 베이스 위에 놓여 있는데 기둥이 놓인 방식이 제각각인 것은 기둥을 재사용할 때 높이가 제각각이기에 그 높이를 똑같이 맞추기 위함입니다. 즉 길이가 긴 기둥은 바닥에 묻혀 있으며 길이가 짧은 기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확장은 모스크가 지어진 뒤 거의 200년이 흐른 뒤인 알-하캄 2세 때 벌어집니다. 이때 지어진 미흐라브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크의 기본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모스크는 반드시 메카 방향으로 지어지며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키블라 벽체입니다. 벽체 안쪽으로 존재하는 벽감이 미흐라브라고 하는 성소이며 모스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확장이 벌어질 때 항상 좌우로만 공간이 커졌으며 한번 확장이 벌어질 때마다 당연히 미흐라브도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하캄 2세 이후로는 좌우가 아닌 상하 방향으로 확장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좌우 방향으로 확장이 불가한 데다 건물의 깊이가 이미 너무 깊어 채광에도 불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어진 미흐라브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흐라브는 가까이서 보면 아주 정교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건물 전체에서 가장 정교하게 세공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흐라브 앞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중 아치 위에 천장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뚫린 측창을 통해서 미흐라브 앞으로 은은한 빛이 유입됩니다. 돔 자체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구조의 역할을 하는 뼈대, 즉 리브들이 지나가고 그 사이는 장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백 년이 흘러 고딕 건축이 이루어질 때 대표적인 어휘가 됩니다. 원래는 미흐라브 앞에 이 자리는 상류층의 전용 기도 공간인 마크수라라는 공간인데 다른 건물에서 영역만 구분된 것에 반해 이 모스크에서는 마크수라가 돔을 올린 일종의 방처럼 계획되었습니다. 모스크 안에 모스크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독립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마지막 확장은 10세기에 벌어집니다. 이때 모스크는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여기서의 작은 차이는 아치의 줄무늬가 실제로 벽돌과 석재를 번갈아 쌓은 것이 아니라 비슷해 보이게 색을 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걷다 보면 한가운데에 대단히 밝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15세기에 모스크 내부에 삽입된 대성당입니다. 이 무렵에는 기독교 세력에 의한 이슬람의 축출, 즉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재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꼬르도바는 다시 기독교 세계로 편입됩니다. 그런데 모스크를 철거하고 새로 성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스크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 성당 공간을 끼워 넣는 식으로 개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오늘날 메스키타 대성당, 즉 모스크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모스크 부분은 굉장히 어둡고 성당 부분은 굉장히 밝아서 크게 대비됩니다. 성당 부분에는 아주 큰 고딕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돔을 올렸는데 측면에 여러 창이 뚫려 있어 빛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면 모스크 부분은 기둥이 얇고 날렵하며 빛이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옵니다. 모스크 영역에도 돔이 있지만 성당 한가운데의 거대한 돔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입니다. 이때 들어선 성당을 보고 카를 5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건물을 파괴하고 어디에나 있는 건물을 지었구나라는 말입니다. 꼬르도바 모스크가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또 이렇게 후대에 다양한 개조가 이루어진 덕분에 오늘날 메스키타 대성당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부를 돌아다녀 보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온갖 시대의 다양한 요소들이 전부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성당 바닥이 뚫린 부분에서는 모스크가 들어서기 전 존재하던 건물 유적도 볼 수 있습니다. 1500년에 달하는 시간이 한눈에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모스크가 성당으로, 성당이 모스크로 바뀐 사례들은 많지만 이렇게나 극적으로 두 개가 공존하는 사례는 드물며 그 내부를 이렇게 직접 걸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왜 이렇게 기둥이 많냐는 질문에 대답하자면 그 기둥들이 어디선가 주워온 기둥이었다는 말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메스키타 대성당에서 나와 도시 곳곳을 걸어다녔습니다. 건물 내부가 아주 고자극이었던 거에 반해 건물 밖은 상대적으로 좀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맥주를 마신 뒤 다음 도시로 가는 열차를 타러 갔습니다. 스페인 꼬르도바 여행이었습니다.